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 얼굴에 불그스름한 뭔가만 올라와도 혹시 아토피 아닐까 하는 걱정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한 곳에서 60여 년간 8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개피부과의원 병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아, 어린이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수 있는 내용부터 먼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모 모두가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79%, 한쪽만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도 50%가량 아토피가 유전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유를 먹인다고 아토피가 잘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토피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분유보다 모유가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 직후에 연약한 면역 상태에서 분유만 먹을 경우에 우유 알레르기나 콩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침독이 아토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침독은 자기 자신의 침에도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자극성 피부염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침독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고난 피부가 약하거나 예민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침독을 그냥 그대로 둔다고 아토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민한 피부가 습진이나 다른 피부 질환이 될 수는 있어요. 또한 아토피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더욱더 피부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달리 침독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따라서 침독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 침독이 아토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전조 증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폐열은 아토피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폐열은 영아기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습진성 병변을 가리키는 광범위하고 좀 부정확한 그런 명칭입니다. 폐열은 생후 100일을 기점으로 꾸준한 보습과 정상적인 관리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성장과 함께 호전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잘 호전되지 않거나 분명히 개월수가 지나가는데도 잘 낫지 않고 만성화하는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열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아토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한 태열이나 너무 오래 지속되는 태열이 있다면 아토피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토피는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성인보다 소아 아토피는 음식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은 각자 다 다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계란, 누구는 콩, 누구는 우유 이런 식으로요. 또 일반 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에만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아토피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을 다 피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저하시키거나 영양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삼가셔야 됩니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심해지진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셔서 어떤 알레르기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소아 아토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많이 공인된 치료법입니다. 일단 스테로이드다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위험한 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약이 아니라 유해물질로 분류해 놨겠죠?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장기간의 사용이나 오남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 그리고 기간을 의사와 상담해서 정확하게 치료하신다면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약제와 치료 방법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소아 아토피에 대해서 오해와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아이 아토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아, 어린이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 얼굴에 불그스름한 뭔가만 올라와도 혹시 아토피 아닐까 하는 걱정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피부에 닿는 거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이처럼 아토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부 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 아토피 진료 중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과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아토피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 아토피는 크게 신생아 유아형 그리고 소아형 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신생아 유아형 아토피를 보면 빠르면 생후 2개월에서 2돌 사이에 발생하는 아토피가 신생아 유아형 아토피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접하고 알고 있는 아토피 모습이랑은 좀 다른데 양볼의 붉은 발진을 특징으로 태열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약하고 건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다음 소아형 아토피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습의 아토피입니다. 대개 2살에서 10살 정도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몸과 팔다리의 관절 부위, 즉 목, 겨드랑이, 팔, 무릎에 접히는 부위, 그리고 손목과 발목 부위에서 이 접히는 피부 안쪽으로 붉은 발진과 함께 습진이 나타나게 되죠. 또 계절이 바뀌거나 할 때 별 이유도 없이 귀 주변이나 입 주변이 갈라지는 증상도 보입니다. 이 소아 아토피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한자리를 반복해서 긁기 때문에 진물이나 습진이 심해지고 농가진 같은 2차 감염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소아 아토피의 원인은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소아 아토피는 유전성을 강하게 보입니다. 부모 모두가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79%, 한쪽만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도 50%가량 아토피가 유전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토피 피부염은 아니더라도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알레르기 결막염을 가진 경우에도 그 자녀들에서 아토피가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 후 환경적인 요인이 좀 안 좋거나 식품이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경우나 아니면 피부 장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후천적으로 아토피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아토피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미리 전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태열이 심하게 동반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열을 보입니다. 태열은 보통 출생 후에 아기들의 양볼이 수시로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또 거칠거칠해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태열이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대개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아토피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태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환절기나 겨울철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자주 트러블이 나게 돼요. 이때는 아직 습진 같은 본격적인 병의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환절기나 겨울철만 되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피부가 닭살처럼 오돌토돌해지거나 가려움증을 심하게 표현하거나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도 아토피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아 아토피는 일단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아토피 외에도 습진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 아토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병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소아 아토피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다 보니까 가려움증을 심하게 느끼고 그리고 긁는 거를 거의 참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괴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긁게 되고 그 약한 애들 피부를 그렇게 긁게 되면은 이제 금세 아토피를 넘어서 피부가 상처가 나게 되고 피랑 진물이 나게 되죠. 바로 이게 소아 아토피에서 다른 병보다 합병증이나 흉터가 더 심하게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아 아토피에서는 증상이 심해져서 상처가 나기 전에 적절한 치료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토피 외적인 부분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소아 아토피는 야간에 좀 간지럼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아이들은 밤새 가려워서 자도 제대로 자는 게 아니라 이리 뒤쳐 저리 뒤쳐가고 여기 긁었다가 저기 긁었다가 심하면 이제 깨서 긁어달라고 고채거나 울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게 어디 하루 이틀이어야 되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수면 부족으로 성장도 늦어지게 되고 거기다 더해서 성격도 굉장히 예민하게 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런 아이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육아에 이제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짜증만 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소아 아토피는 제때 조절하지 않으면 육아 생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셨나요? 소아 아토피에 대해서 오해와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아이 아토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의 개피부과 의원 병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